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6일 1일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 실거래 지수 2주 연속 하락, 임대차 갱신 전세 신고가 속출한다고요? 자,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전일 대비 48건 추가로 신고되었고 10월 거래는 4건이 추가로 신고되었네요. 10월 거래 4건이 추가로 신고되어서 1328건. 여기 1328건. 절묘하게도 8월 거래량과 현재 동일하네요. 신고 일수가 이틀 정도 남아 있으니까 1340건, 한 1340건 정도 예측이 됩니다. 11월 거래 생각보다 신고 일수가 tumtum 단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고가가 속출하던 시기에는 한 달을 꽉꽉 채워서 신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래가 드무니까 신고 일수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515건 신고되어서 아마 1000건, 1200건, 여기 9월달 거래랑 비슷하게 11월 흐름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급격한 상승, 작년 같은 급격한 상승의 흐름 보이지 않죠? 자, 신고가 총 11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제가 지도로 찾아가 보니까 시내 권역인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동산병원 어디 근처였던가요? 서문시장 근처? 네, 어디 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 나오지만 이전보다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는 잘 없다. 요건 좀 큰 폭입니다. 상대도 8% 상대적으로 큰 폭이었고 나머지 신고까지만 700만원 올랐다. 요 정도, 이렇게 좀 특수한 형태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이런 형태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7억 7천까지 거래되었던 게 1억 4천까지 떨어졌다. 보통 이런 게 하락폭으로 치면 2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현대 아이파크 11%, 12% 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묻히고 이런 것들만 신고가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들로 도배되죠. 실상은 전체 48건 중에서 11건만 신고가였다는 것, 그리고 가장 하단 부분에 가격 낮은 거 신고된 거 보면 1300만원 떨어졌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1800만원 떨어졌다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약 10%,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한 15% 됩니까? 이거 다 거의 한 10% 가까이. 이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20, 한 3, 4%. 이렇게 하락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상승거래 비중이 20%는 무너지고 10%, 15%에서 20% 그 중간쯤 나올 것 같네요. 아파트 거래대금 조금 늘어난 모습. 170억 정도 늘어났네요. 하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게 늘어나도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 수준인데 결국 5분의 1로 전년 동월의 5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구군별 거래량 이번 달 예측치는 취소된 거래가 제대로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북구만 늘어나는 때 10월 북구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네요. 분양권 거래량 제가 어제 조사를 했을 때는 0건 신고되었습니다. 추가로 신고된 게 오늘 신고된 건 1건. 그마저도 하락거래. 전세 거래량은 54건 추가로 신고되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마무리 수준인데요. 8월 수준, 이 한여름 때야 끝에 거래량 수준도 거래량 수준과 유사할 정도, 뭐 그 정도로 거래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전세 2개월간에 걸쳐서 54건 오늘자로 추가로 신고했는데 그 중에 신고가가 몇 건일까요? 7건입니다. 내년에 임대차 3법이 만료되면 전세 가격이 껑충 뛸 거라고요? 지금 새롭게 거래되고 있는 전세 물건도 임대차 3법 해제될 때 마찬가지로 신규 거래들입니다.
신규 거래 전세가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다. 어제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되었는데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임차인의 부담이 이전보다 2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사례 인터넷에 글들을 올라오는 걸 쭉 추적해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뭐 4.2%,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4.5%, 이런 글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예전에 2.2% 받았다. 누가 그렇게 비싼 3% 금리라고 해도 작년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누가 3%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비싼 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기는 정책 금리로 2% 초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비웃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가파르고 전세가 금리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가 2억 8천, 2억 8천만 원에서 계속 왔다 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두 건 신고가를 가지고 전세가가 껑충 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평균 전세 가격이 의미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낸 것이라고 봅니다. 전년 대비 2,300만 원 정도 떨어졌네요. 이게 아마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고 이자 상승분을 반영하고 그 중간 어느 지점을 찾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아직까지 지금의 전세가, 전년과 똑같은 전세가를 낸다면, 혹시 주변 단지가 전년에 만약에 4억에 분양했다, 4억의 전세가가 나왔다, 지금 4억의 전세 거래를 한다, 똑같은 4억으로 보이지만 금융 비용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인근 단지가 작년에 4억짜리 전세였다, 내가 4억에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거 상당히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거래가가 높습니다. 월세 거래량 전일 대비 27건 추가로 신고되었습니다. 자, 월세도 낮은 것들이 거래가 되어서 평균 월세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월세가마저 2020년과 지금 뭔가 크로스되고 있는 형태 보이시나요? 노란색 2020년이 더 위에 있습니다. 고작 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월세 보증금 더 높은 것은 전전세 비중, 반전세 비중이 조금 올라가는 영향인 듯 합니다. 전일 대비 임대는 전체 81건 추가로 신고되었네요. 예전부터 굉장히 저조합니다. 예년의 선을 뛰어넘지 못해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세종시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세종시 우리보다 대구보다 하락폭이 더 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 임대 거래 자체가 예년 거래들을 다 껑충 뛰어넘고 있습니다. 인구는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대 거래량은 한 2분의 1, 3분의 1 수준이었던가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 줄어드는 도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조금 좀 특이하죠? 살짝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금요일이고 이러면은 이게 더 오르고 주말이 되면 내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좀 떨어진 모습. 그다음 전세 물량도 금요일에 이렇게 잘 줄어들진 않는데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좀 혼란스럽긴 한데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임대 물량 중에서 월세 물량도 큰 변동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살짝 꺾였다가 원래 이때는 금요일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않고 보합 정도, 오히려 조금 하락 정도, 이 정도네요. 아마 주말이 되면 또 이렇게 또 쭉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제 말씀드려서 지나갈게요. 필요하신 분은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사고함입니다. 자, 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가격지수 변동률이 나와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요. 자, 분홍색 영역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매매, 왼쪽 편에 보이는 게 10월 25일 한 달 전의 모습이네요. 한 달 전에 분홍색 영역이 저렇게 넓었습니다.
11월 1일 분홍색 영역 아직도 넓습니다. 11월 8일 더 넓어졌나요? 11월 8일, 11월 15일 밑에가 좀 사라졌죠? 분홍색 영역이. 자, 이번에 발표되는 11월 22일자 분홍색 영역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분홍색 영역이 에게 인천, 경남 두 개만 남아있습니다. 이 대구의 하락, 세종의 하락만 큰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부산 0. 지난주에 2였습니다. 이 하락폭이 0.06입니다. 이 생각보다 크죠. 대구는 0.02에서 그대로 0.02로 머무르고 있고 다른 곳은 생각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전세 난리 난다고 했죠. 전세 보세요. 분홍색 영역 0.25%에서 0.5%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나 한가요? 없습니다. 전세가 상승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동안 생각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아 왔습니다. 서울 이야기는 안 하고 지나갈게요. 이 분홍색 영역 다음 주가 되면 또 어떤 모습일지 이 영역의 크기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뭔가 살짝 꺾이는 분위기 느껴지시죠? 살짝 꺾이는 분위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군별로도 확인해 보면은 달성군, 수성구 이 두 군만 보합의 형태이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세종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세종시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락률이 0.01%, 0.01%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계단식으로 떨어집니다. 0.03%, 0.03% 이렇게 쭉쭉쭉 같은 하락폭을 유지하다가 또 계단식으로 하락, 그 다음은 근래 0.22% 이 정도 하락 나올 때는 이렇게 계단의 높이가 좀 차이 나는 형태로 더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이제 하락이 이제 첫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계단식으로 지속될지 여부도 세종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심리는 이전에 보시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